갑은 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다라는 말이 나왔네요.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지금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유로 재판을 받게 된 거죠. 명예를 훼손하였다. 왜? 형법에서 명예훼손이라는 죄를 처벌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이나 글을 쓰면 안 되는 거죠. 갑은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법원에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하였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대요. 아, 나 풀어줘. 이런 거를 심사를 청구했다는 거죠, 갑이. 그런데 법원이 풀어줬나요? 안 풀어줬나요? 안 풀어줬어요. 기각은 갑의 청구를 거절했다는 얘기예요. 너 청구 안 돼. 이후 갑은 기소되었다. 소송에 회부되었다는 거죠. 형사재판을 받게 됐어요. 이제 갑이 진짜 명예훼손죄를 저질렀는지 또 이 죄로 인해서 얼마나 큰 벌을 받아야 될지 이런 걸 정하는 게 바로 형사재판이라고 부르는 거죠. 형사재판으로 들어가는 걸 바로 기소라고 해요. 소송을 일으켜줬다는 뜻이에요. 1심 재판이 있었는데 단독 판사가 1심 재판을 했네요. 1심이라는 건 가장 첫 번째 하는 재판을 1심이라고 하죠. 1심은 단독에서 할 수도 있고 합의부에서 할 수도 있어요. 단독은 판사가 한 명이서 다 결정하는 걸 단독 재판부라고 하고 합의부는 판사 3명이서 하는 거죠. 살인, 강도 같은 중요한 범죄는 합의부에서 하고 이런 명예훼손, 단순 절도 이런 간단한 사건은 단독 판사가 해요. 어쨌든 이 절차가 나눠지는데 여기에서 단독 판사가 이제 뭘 결정을 하면 거기에 그래 판사님의 결정이 옳아요. 이렇게 수긍을 할 수도 있지만 무슨 이거 말도 안 되는 판결이냐? 나 재판 다시 받을 거다. 하면 우리나라는 3심까지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재판에 불복하는 걸 바로 항소라고 하는데 항소는 단독 판사에 대한 거든 합의부에 대한 거든 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항소란 걸 하게 되면 2심을 어디서 하는지는 이 둘에 따라서 달라지죠. 단독에서 했다면 2심은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2심을 담당해요. 그러니까 같은 법원에서 한 명이 하다가 3명이 하는 걸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애초부터 3명이 1심을 했으면 2심은 항소를 하게 되면 고등법원으로 가요.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3심을 어디서 하는지는 동일하죠. 대법원에서 하죠. 2심을 어디서 1, 2심을 어디서 했던 간에 세 번째 재판은 무조건 대법원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1심을 어디서 했냐에 따라서 2심을 어디서 하는지는 달라지죠. 이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어요. 이거를 쭉 풀어보면은 1번 기억,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는 문장은 틀렸죠. 영장이라는 거는 명령장을 줄인 말이에요. 명령하는 거예요. 얘 잡아와 라는 명령을 담은 문서라는 뜻이죠. 이 명령, 발부라는 건 이 영장을 직접 허가를 해준 사람이죠. 발부한 사람은 항상 판사라고 해야 돼요. 이 영장에 관해서는 용어가 정해져 있는데 이 용어를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영장을 신청하는 게 있고 청구하는 게 있고 발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청은 누가 해요? 경찰이에요. 경찰이 검사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사람 구속해야겠어요. 너가 영장 좀 청구해줘 라는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걸 경찰이에요. 그러면 검사는 뭘 해요? 청구를 해요. 검사가 봤을 때 얘를 구속해야겠다 싶으면 판사한테 얘 구속해야겠으니까 명령장을 우리한테 발부해줘 라는 청구를 해요. 검사가 청구하면 발부는 최종 누가 해요? 판사가 해요. 검사는 경찰이 신청을 하든 안 하든 자기가 혼자서 청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최종 발부하는 사람은 항상 판사다. 다시 읽어보면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발부한 영장이 아니라 검사가 청구해서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 2번. 니은에도 불구하고 갑에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니은은 법원은 구속 적부 심사를 기각했어요. 너 계속 감옥에 있어? 라고 한 거죠. 하지만 지금 아직 재판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재판이 다 끝나서 확정될 때까지 갑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요. 무죄 추정의 원칙은 항상 적용되다가 확정이 됐을 때 비로소 얘가 유죄구나. 이제부터 유죄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확정 전까지는 얘는 계속 무죄로 추정해줘야 돼요. 그 다음 3번. 디귿의 판결에 불복하면 갑은 고등법원에 항소해야 된다. 디귿은 아까 지방법원 단독판사였네요. 단독판사의 판결에 항소할 때는 어디에 항소를 해야 되죠? 고등법원이 아니라 지방법원 합의부에 항소를 해야 되죠. 그래서 고등법원에 항소해야 된다. 고등법원 부분이 틀렸어요. 4번. 리을은 재산형이다. 금고라고 돼 있네요. 금고가 뭐죠? 뭘 넣어놓는 거죠. 형벌에서 말하는 금고는 사람을 가둬놓는 걸 금고라고 해요.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갇혀 있으면 가장 내 뭐가 제한되는 거예요? 내가 자유롭게 살아갈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재산형이 아니라 자유형이라고 해요.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이에요. 너 6개월 동안 갇혀 있어 라고 한 거죠. 그런데 그런데 집행유예를 해줬어요. 원래 바로 감옥에 가야 되는데 2년간 너가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감옥에는 가지 않아도 되게 해줄게 라고 조금 봐준 거죠. 그래서 집행유예란 건 유예 기간이 지나면 면소가 아니라 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해야 돼요. 형의 효력만 없애주는 거예요. 집행유예는. 효력 상실이라는 말을 외워야 되는데 왜냐면 집행유예의 효과가 뭐냐 이게 앞으로도 계속 문제에 나오거든요. 집행유예의 효과는 면소다 라고 하면 이제 틀린 거죠. 면소라는 건 아예 소를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소를 면제받은 게 아니죠. 형벌만 면제받은 거죠. 그러니까 형벌의 효력이 상실되는 게 바로 집행유예의 효과다. 이렇게 외워야 돼요.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이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옳은 걸 고르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